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에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첫 번째 주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한번 책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부할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이런 물음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조사할까라고 하는 물음을 이번 차시에 물음으로 정해봤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작은 물음을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혹시 뭐가 있는지 잠깐 떠올려 보는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어떤 건지 조금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면 될까 하는 그 조사하는 방법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 지역의 유형과 무형 문화유산은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아까 60쪽에 잠깐 보니까 유형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책으로 볼게요. 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인데요. 경호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쌤과 같이 펜으로 볼게요. 자,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호는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한 거죠? 그렇죠. 읽고 한 걸로 봐서는 책을 통해서 한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책을 읽는 경우에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어진박물관에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 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전라북도라는 지역이죠. 그죠? 전라북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고 전주시라고 하는 고장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어진박물관이 있대요. 어진박물관. 어진박물관이 뭘까요? 그죠? 어진박물관. 어진박물관에 이성계 초상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전라북도라고 하는 지역은 태조 이성계랑 뭔가 관련이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보니까 어진박물관은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이 뭔지 이제 알겠네요.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화가 바로 어진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니까 박물관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진 박물관에 있는 태조 이성계 초상화란다 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태조 이성계의 모습, 굉장히 그 품위 있게 그 용상,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푸른빛의 가운데 용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 지역의 문화유산이 전라북도에서 뭔가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코스 어진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역대 왕들의 이 어신을 볼 수 있으니까 참 유익한 공간인 것 같아요. 경기전 안에 진짜 볼거리가 많네요. 네, 기나긴 세월 조선의 역사를 묵묵히 품어온 곳이니까 경기전 구석구석 꼭 불러보세요. 자, 아마 여기 경기전에 가면 어진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그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유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 하면 뭐 떠오르는 문화유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공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공주에 있는 뭐 공산성이나 혹은 무령왕릉 이런 것이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면 좋을지 조사하는 방법 5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화유산 조사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면 뭘 하는 걸까요? 그렇죠.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누리집에서 문화유산을 검색합니다. 되어 있어요.
자,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의 누리집을 찾아보면 수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건 이따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는 책이나 문서를 찾아보면 되겠죠. 특히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것들은 지역의 여행과 관련된 책들에 보면은 많이 정리되어 있고요. 또 각 학교에 보시면은 학교에도 그런 문화유산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도서관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 앞에 이야기에서는 경호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역에서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면담해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면담은 궁금한 점을 알려고 적절한 상대를 만나 이야기하는 조사 방법을 면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배운 게 있죠? 그죠? 문화유산을 답사한다. 그죠? 답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답사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 조사하는 방법은 다시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누리집에서 조사하는 방법, 책에서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을 면담하는 방법, 또 아닌 것은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방법. 이 네 가지가 문화유산을 조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는 석탑, 건축물, 책처럼 석탑이나 건축물, 책처럼 어떤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재가 있고요. 예술 활동이나 기술처럼 형태가 없는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 하면 꼭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술 활동이나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도 문화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충남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그림은 전라북도거든요. 예. 예. 전라북도의 모습인데요. 전라북도의 각 지역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를 보니까 익산은 이런 미륵사지 석탑이 있다 그래요. 예, 최근에 깨끗하게 복원이 돼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륵사지 석탑은 돌로 만들기는 했지만 나무로 만든 탑의 양식을 갖고 있는 그런 탑이라고 합니다. 국보 제11호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전주시에는 판소리, 한 명의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추어 노래로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극음악입니다. 판소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판소리는 전북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공주에서도 판소리 매우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김제, 금산사 미륵전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높은 조선시대 높은 목조 건물인데요. 이 안에는 가보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안에 큰 불상을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건물도 역시 문화재예요. 그 다음에 임실군에 있는 필봉농악, 임실 필봉리에 전해져 오는 농악인데요. 진과 북을 많이 쓰고 가락에 맺고 끄짐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도 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의 읍성, 고창읍성인데요. 고창현의 읍성인데 예전에 고창현의 마을을 하나의 성으로 만들었었는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곽입니다. 자, 이것은요 자세히 보시면 선생님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여기에 지금 요 위에 군인들이 있다가 이 가운데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화살이나 돌이나 뜨거운 기름, 물 같은 것을 부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훌륭한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남원시에는 뭐가 있냐고 봤더니 남원 실상자 수철화 상탑인데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승려인 수철화상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입니다. 사리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높은 경지에 오른 스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작은 돌 같은 사리 같은 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리 같은 것을 작은 금속함 같은 데 보관해서 그 금속함 같은 것을 이 탑 속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탑들은 어떤 높은 스님의 작은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쪽 지역의 중요한 문화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유형문화재와 어떤 무형문화재가 있는지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인지 알아볼까요?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을 빛낸 역사적 인물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역사적 인물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에 제일 가까운, 우리가 이제 공주니까 제일 가까운 것부터 볼게요. 공주 송산리 고분군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안 가본 친구도 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요, 여기 공주 시내의 금강의 남쪽에 있는데요. 백제시대 중기의 대표적인 무덤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웅진 백제시대 여러 왕들의 무덤이 함께 모여져 있고요. 이 중에 무령왕릉이 가장 유명한 왕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무령왕릉은 백제가 중국과 직접 교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볼게요. 그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우리 가까운 곳에 청양에 보니까 장곡사 미륵 괴불탱. 말도 어렵죠. 근데 이게 뭔가 한번 볼까요? 자, 백제 금동 대학로로 넘어 버렸네요. 아이고. 그럼 일단 이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인데요. 백제 시대 만들어진 그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대향로입니다. 이 향로인데 이것은 가운데 뚜껑을 열고 이렇게 불 붙은 향 같은 걸 집어넣으면 이 사이로 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백제 시대 아주 대표적인 문화재이고요. 동영상이 밑에 있나요? 이거 잠깐 볼까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 쫙 한번 보겠습니다. 통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다음으로 볼게요. 정말 백제 문화는 정말 대단하죠. 그 옛날에 그 먼 곳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 그래요. 자, 다시 장곡사 미륵 불괴 불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나왔네요. 자, 장곡사라는 절에 있는 미륵 부처님의 괴불탱, 괴불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벽에 걸 수 있는 큰 걸개 그림이란 뜻이에요. 길이가 굉장히 크죠. 자, 이것은 용화수 가지를 들고 있는 미륵불을 그린 괴불인데요. 괴불이란 야외나 큰 법회에서 의식을 할 때 법당 앞들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대형 불교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 그림은 크기가 가로가 5.99m, 약 6m죠. 세로가 8.69m, 약 9m예요. 여러분의 키를 생각하시면 엄청난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대략 아파트 한 3층 정도 높이까지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안 본 게 논산시에는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대요. 어떤 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크네요. 그 밑에 있는 절이 있는데 이거 잠깐 볼게요.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절이 있고 탑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 돌로 되어 있는 미륵보살이 굉장히 높죠. 대략 높이가 한 10m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대단한 고려시대 전기에 만들어진 그런 돌로 만든 부처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뭐 높이나 모습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계속 봤으니까 계룡시 볼게요. 계룡 사계고택 보겠습니다. 자, 계룡 사계고택인데요. 이거는 그 김장생, 예학의 대가이신 김장생 선생님이 말년에 살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런 건축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금산의 702총, 우리 금산군까지가 충청남도인 거 아시죠? 금산 700의총은요, 조선시대의 유적인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700명의 병사를 위한 무덤과 사당입니다. 이때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 의병장,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모시는 분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금산 702총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쪽에 서천군의 한산못인데요. 여러분 한산못이 하면은 서천인데 왜 한산못이라고 할까 게 궁금하죠? 서천군에 가면 한산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한산면에서 나오는 재료로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모시를 짜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것은 무형문화재입니다. 모시는 눈에 보이지만 그것을 짜는 사람의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형문화재라고 하고요. 이것은 충남 한산의 서천군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보령시 탑비도 있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홍성의 홍주읍성. 홍성이 예전에 홍주라는 그 지역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홍성이지만 그래서 홍주읍성의 그 성 모양인데요.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서울에 있는 남대문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죠. 숭례문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구의 침입이 예상되는 고을의 읍성을 새로운 결식에 맞추어 쌓게 되면서 조선 세종 때 처음 쌓기 시작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그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산에 유명한 서산 용현리 마애열의 삼존상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은 지명이고요. 용현리도 지명이고 마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에다가 새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에다 새겨진 세 분의 부처님 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 얼굴이 굉장히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제의 미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닿으시면 부모님과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몇 개 끄고 갈게요. 너무 많이 켜져 있어서. 그 다음에 이순신. 예, 충남하면 또 이순신이 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난중일기하고 서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주고받았던 책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남 아산에 보관되어 있고요. 국보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친필로 작성한 일기고요. 자, 이것을 우리 충남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유산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 볼게요. 기지시 줄다리기. 무슨 줄다리기가 문화유산이에요? 하는데요. 기지시 줄다리기는 여기 보면은 충남 당진에 있는 곳에서 하던 유명한 줄다리기입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는 일종의 놀이이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에 속해요. 그래서 이 줄다리기는 밑에 보면 농경의식의 하나인 일종의 편싸움 놀이인데요. 마을을 육지와 바다 쪽으로 두 편 나누어서 어느 쪽이 이기냐에 따라서 바닷가 마을이 잘 되고 농촌 마을이 잘 되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줄다리기가 유명한 게 줄의 길이가 약 50에서 60m고요. 지름이 1m가 넘는 경우도 있어서 한꺼번에 한 사람이 할 수 없고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줄다리기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줄이 얼마나 큰지 이게 줄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크죠. 우리가 생각하는 줄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껍고요. 대략 그 폭이 한 50cm에서 1m가량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크기의 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접 보면 줄이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이 문화유산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은 주로 뭐 불교와 관련되는 것, 아니면은 백제 역사와 관련되는 것, 아니면 임진왜란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산모시처럼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처럼 이런 무형문화재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곳들 중에서 직접 한번 가보고 조사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계획을 짜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잠깐만요. 근데 빠뜨린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만 넘기려고 했는데 오늘 문제를 안 풀었잖아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퀴즈. 오늘 공부 잘했는지 퀴즈 한번 가볼게요.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 가운데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서 적절한 상대를 만나 이야기하는 활동. 이거 아까 면담이라고 했었죠. 면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영화 보기가 답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역사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거기에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나오는데 그걸로 공부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화에 나오는 건 그 문화유산을 그대로 소개할 수도 있지만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그 문화유산을 다르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문화유산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면담이나 답사, 누리집 검색, 책이나 문서 기록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근데 그거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실제 우리나라 역사는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무조건 그대로 역사랑 똑같다 이렇게 믿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다음에 문화유산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했어요. 자, 이 중에 보니까 다른 것들은 쭉 다 있는데 판소리. 판소리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것은 무형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공부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 잘했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계획 세우기 같이 해보겠습니다.